자, 쌤이 지난 시간 을사늑야까지 했던 거. 자, 그러면 러일 전쟁이 끝났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권 상실 이 부분은 얘들아, 일본의 국권 침탈과 국권 피탈. 일본의 침탈과 맞나? 침략이죠? 침탈이가 맞나? 침탈과 국권 피탈이라고 하는 이 그 주제 알겠습니까? 이 오늘 하는 이 지난번에 했었던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공식 같은 게 뭐냐면 러일 전쟁 얘들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권을 뺏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역사를 공부할 때 늘 이제 뭐 이 시대의 어떤 배경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밌어. 너네가 나중에 되면 역사가 재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배경 지식이 쌓이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저런 걸 막 보잖아?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 우리도 공부하는 게 러일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권을 잃었다는 그걸 머릿속에 공식을 알고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엔드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 중, 러일 전쟁 끝.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러일 전쟁 중, 러일 전쟁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약간 복습입니다. 자, 내가 쌤이 국권 피탈을 갖다가 5단계를 가지고 내가 설명한다고 했었고, 첫 번째는 1904년에 한일 의정서. 기억나니? 의정서. 요거 설명했습니다. 맞죠? 한일 의정서 설명했죠? 맞죠? 조은영 씨, 지금 머리 뜯고 있죠? 다 보입니다. 쌤 화질이 좋아가지고. 조은영 씨, 쌤은 머리카락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들의 머리카락을 세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맨으로. 아니, 뭐 집중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어요? 이거 복습해 주는 거니까.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일 의정서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똑같이 1904년. 이 러일 전쟁 중이야. 알겠습니까? 제1차 한일 협약. 요까지 내가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각국들이 한반도를 두고 벌였던 열강들이 한반도를 두고 벌였던 그런 더러운 흥정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 가스라 데프트 가스라 쌤이 지금 약을 먹었어요. 감기약. 되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혼수 상태입니다. 아까는 진짜 환각 증세. 알겠습니까? 혜빈아? 자, 가스라 데프트 미량. 요거 알아두시고 밀양 아닙니다. 밀양은 저기 경남에 있죠. 자, 미략. 그 다음에 일본과 영국 간에 맺어졌던 뭐 있었다? 제2차 한일 이란데 제2차 영일 동맹. 쌤 이제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가지고 감기약 되게 세거든요. 코감기약이. 알겠습니까? 되게 세요. 아우 미치겠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본과 러시아 간에 맺었던 포츠머스 강화 조약. 얘들아, 어쨌든 요런 조약들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둡니다. 이게 물론 너네 수능 같은 데는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이딴 거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지만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수능 가서 이런 수준이 안 나와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자, 잘 알아두시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본이 한반도를 갖다가
한반도를 갖다가 지배하는 거를 러시아, 영국, 미국에게 인정받은 거였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벌어졌던 게 바로 엔드 다음에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을사늑약까지 혜빈아, 을사늑약 설명했니, 내가? 아니요. 을사늑약 설명 안 했구나. 맞죠? 자, 을사늑약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자, 너네가 있잖아. 그래도 중학교 때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을사늑약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알죠? 혜빈아? 을사늑약이 뭐예요? 세 번째 단계. 을사늑약이 뭐예요? 을사늑약. 혜빈아, 아는 대로.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들 수준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아는 수준.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야, 이거? 혜빈이를 잃어버렸다, 나는. 혜빈아? 난 너를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뭘 뺏긴 거야, 이게 을사늑약이.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니? 외교관. 혜빈이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유세환 지금 파랑하면 지금, 너 혼자 지금, 맞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겼던 거, 이거 을사늑약은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알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사건을 갖다가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공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중학교 애들은 미쳐버리거든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본 애들 우리 외교권 빼앗아갔어요. 을사조야! 끝!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 역사는 사실 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 너네 수학도 너네 혼자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을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재밌게 공부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거 배워야 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야. 이건 소설이 아니거든요. 역사도 뭐 너네 문학처럼 혼자 읽어가지고 재밌다 이런 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소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역사는 누군가 전문가가 이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봐야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이해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많이 하는 이거 그러라고 설명 많이 해주려고. 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사건이에요. 그거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왜 빼앗아 갔나 갑자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일본 애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갑자기 왜 뺏어 갑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일본 애들 러일 전쟁 이겼어.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가겠어. 와, 이런 미친 나라는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런 거 없다고 전부 다 물론 걔네들도 우리나라를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겠지만 아무런 명분 없이 막 뺏어가진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돼. 이거 1904년에 한일 의정사가 맺어졌잖아.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이거 뭐라 했어? 교과서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해놨어요. 뭐라고? 이게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이거부터가 식민지로 가는 길목이었고 끝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의 무슨 권리를 빼앗아가나 주권을 빼앗아간 건 아니야. 근데 강제로 우리하고 뭘 맺은 겁니까? 말 그대로 동맹을 맺은 거라.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 맺고 싶었니? 안 맺고 싶었니? 안 맺고 싶었죠. 우리는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중립선언 했었다고. 러시아 편도 안 들겠다고. 중립선언 했었다고. 근데 일본 이 새끼들이 갑자기 인천에다가 군대 들여보내가지고 서울 한양을 점령해버린다고. 그러고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 않았던 군사동맹이었다고. 이해합니까, 이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일본이 지길 바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이런 아름다운 느낌.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맺었는데 일본이 지길 바랬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우리는 이거 이해되죠? 우리 강제로 맺었으니까 러시아가 이길 바랬다고. 그래서 이 당시 대한제국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일본과 강제로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물자를 갖다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 상황에도 고종은 러시아한테 특사를 파견해요. 이해됩니까? 러시아한테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뭐 일본이 안 이기기 위해서 뭔가 뭐 협의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거의 1904년쯤 되면 말쯤 되면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거의 승리에 가자 대한제국이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러시아 측과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들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일본 애들이 너네 대한제국은 왜 한일 의정서를 왜 위반했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외교권을 갖다가 우리가 접수하겠어 이래 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이걸 갖다 눈치채고, 알겠습니다. 이 움직임을 눈치채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외교권을 갖다가 박탈해 갔던 겁니다. 물론 이게 더 컸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미 강대국들에게 대한제국이 지배권을 갖다가 거의 다 인정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누차 얘기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받아낸 배상금이 있다 없다? 배상금도 없는 나라에 없었다고. 청일 전쟁에서는 전쟁이 이고 난 뒤에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다고. 이해됩니까? 돈이 들어왔다니까? 근데 이 러일 전쟁은 청일 전쟁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일본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상금 없이 전쟁을 끝냈단 말이야. 받은 거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었는데 조선을 갖다 확실히 지배해야겠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책에는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 맞죠? 책에는 이런 내용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 이해하고 들으려면 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세 번째는 자, 알다시피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고, 이해됩니까? 그 배경은 방금 전에 얘기했었어요. 배경은 이건 책이 안 나와요. 고종이 러시아를 갖다가 비밀 접촉했다는 그 사실을 구실로 하여 맺어지게 된 거였고, 내용은 너네 다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뭘 뺏겼다,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겼다.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제2차 한일협약, 너네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는 을사늑약이죠. 그 을사늑약이 왜 을사늑약인가 하는 거는 책에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일본이 뭐 집행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완용 등장하시고, 을사오적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갖다가 접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오신 분? 친일파입니다. 알겠어요? 온 사람? 온 놈? 이토 이로부미죠. 그 이토가 이 당시에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러 정권대사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왔었고, 당연히 알다시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한제국은 넘기기 싫었죠. 외교권을 갖다가 넘기기 싫었죠. 근데 거의 그 당시 일본은요, 러일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뭐 거칠 게 없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남산에다가 포대를 설치합니다. 와, 알겠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서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고종을 갖다가 압박한 거죠. 뭐 어떡합니까? 고종은 외교권을 넘겼을까 안 넘겼을까? 고종은 그렇죠. 넘기기 싫었죠. 근데 안 넘기면 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인 거지. 너네 알고 있다시피 이때 등장하는 게 이완용이죠. 너네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있는데 친일파가 된 건 이때부터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부터 친일파가 된 건 아니야. 쌤, 이때 이완용이 외교권 넘겼는데 왜 친일파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잘 들어봐. 이완용이 이 당시에 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이토 이로부미지? 그 당시 이토랑 그 협상을 주로 했던 게 이토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고종과 제일 가까웠고,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매국노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왜냐면
이 당시에 이거 고종이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되는 고종이 거부하면 왕실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완용의 생각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종에게 계속 물어봐요. 이게 고종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완용이 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왕도 그 당시 고종도 다 동의했던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서명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고종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갖다가 이완용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완용은 계속 물어봐 고종에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 이완용이. 계속 물어보지 고종한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외교권을 넘기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일본에게 거부하게 되면 왕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왕실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것 얻자 해서 협상으로 진행된 거야 사실. 한별씨 듣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나? 그만할까?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완용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은 이완용이 그 당시에 대한제국 황실을 지킨다는 조건, 그 다음에 외교권을 넘기지만 대한제국의 힘이 다시 강력해지면 외교권을 되찾는다는 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조건을 해가지고 외교권을 넘겨준 겁니다. 대신 왕실을 지킨 거죠. 황실을 지킨 거라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를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안 하면은 대한제국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외교권 넘기고 그냥 왕실을 보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은 이 당시 스스로 애국자라 생각했을 거야.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 나라 했겠지만, 했죠. 실제로. 자, 이제 갑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외교권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대한제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깁니다. 너네 알다시피 이게 바로 뭡니까? 일본이 만든 통관부죠. 통관부를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얘들아, 화면이 다 꺼져 있는데 쌤도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네들 신경을 못 쓰겠어요.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재밌지 않니? 이완용님이 더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요. 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나 지금 목구멍으로 지금 가래가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이 상황에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통관부, 너네 들어봤을 거야, 맞죠? 통관부는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담당했던 부서였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토죠. 이토가 담당했어요. 이토, 히로, 부미가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의 통관부로 오게 되고 대한제국의 외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너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완용 얘기는 때려치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 이토가 대한제국에 와서 조선에 와가지고 통관부를 설치한 이유가 뭘까? 내 같으면 내가 노일 전쟁을 이끌었던 군인이라면 이걸 외교권만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선 자체를 갖다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안 그러니? 이토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대한제국에 와서 통관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일본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게 온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토는 일본에서 굉장히 명망 높은 사람이라고. 되게 높은 거의 총리급입니다. 얘가 높아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얘가 조선에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을 어떻게 다스릴까의 문제야 사실은. 맞죠? 어떻게 다스릴까의 문제인데 이토 히로부미는 당장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되게 착한 사람 같네요. 이토 히로부미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는 당장 조선을 갖다 식민지로 만들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조선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토는 식민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일단은 보호국화였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잘 이해해야지 뒤에 나오는 병합조합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그때 왜 식민지가 됐는지 이해됩니까? 하필이면 그때 1910년에 왜 하필 식민지가 됐습니까? 로이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식민지 만들어버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게 1910년에 식민지로 가는 이유가 설명이 돼요.
일단은 이 또이로 불미는 뭐라고? 보호국가야. 식민지를, 그러니까 보호국가는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얘를 갖다가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보호국가의 의미,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통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군부는 생각이 달랐어요. 노일 전쟁을 수행했던 이 군부 세력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끝냈는데 조선을 당장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다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조선에 왔던 거였지. 근데 나중에 얘가 죽죠. 맞지? 언제 죽죠? 현서 씨? 얘 언제 죽었어요? 그거 이 맞추면은 식민지가 된 이유가 설명이 돼요. 얘들아. 현서 씨? 열심히 보고 있길래 내가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얘가 언제 줄 거야? 내리고 있어. 아이! 재미없니? 이런 수업을. 얘들아, 잠깐만. 한번 끊자.